김정은이하고 시진핑이하고 이렇게 이제 만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과거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자마자 얼마 있다가 그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여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뭐 상당히 그 중국으로부터 대단한 그 대접을 받았고, 또 그러나 이 서방 세계에는 이게 뭔가 하는 좀 너무 친중으로 가지 않느냐 해서 미국의 눈에 좀 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또 얼마 전에 문재인 씨가 시진핑 만나러 갔다가 혼자 밥 먹고 이렇게 오는 거를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김정은을 대접하는 시진핑의 그 자세를 보면 과거에 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상당히 융숭했다고 하고, 그때 이제 뭐 촬영에는 저기 밑에 그냥 찬밥 신세 됐다고 했지만 비교가 안 된다는 걸 이번에 확인이 되었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박과 문, 박근혜 대통령이나 지금 이 문정권이나 뭐 아무리 뭐 중국하고 뭐 아무리 가까워진다고 해도 이 북한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식으로 완전히 우파적으로 해도 중국에게는 그냥 그게 그거고, 문재인식으로 이렇게 좌파식으로 빨갛게 칠해갖고 가도 중국한테는 그게 그거다. 역시 중국은 북한과 형제 국가고 6.25 동란에서 보여주었던 그 중공군의 참전, 거기서 드러난 것은 중국은 북한과 역사 공동체, 운명 공동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김정은이 시진핑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겠는가를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일 겁니다. 첫째는 북한은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했을 것이고,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최악의 사태에 대해서, 즉 미군의 군사 옵션에 대해서 중국이 책임을 져달라. 내가 중국을 믿고 핵무기를 가지고 나갈 테니까 당신이 나를 뒤에서 엄호해달라. 그리고 미국은 내가 맡아보겠다. 아마 이게 김정은이가 말하는 소위 그 통 큰 정치라는 걸 맨날 하죠. 김정은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뭐 다른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겠지만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첫째, 핵무장 포기는 없다. 왜? 리비아의 가다피를 봐라. 우크라이나를 봐라. 핵무기 포기하고 나서 어떻게 됐냐. 그런 우를 되풀이할 수 없다. 그래서 핵무기 폐기라는 건 도저히 없다. 이거를 중국에다가 대고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중국이 뭐 시진핑이 뭐 찬성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그렇게 밀어붙였을 것이다. 그렇게 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만일의 사태에 중국이 내 뒤를 봐달라. 그 두 가지를 뭐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만일의 경우에 미국이 군사 옵션을 전개해 나갈 때 중국이 이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이거는 좀 제가 이야기하기에는 좀 힘들고, 군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쪽으로 제가 좀 떠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한국과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어떠한
거의 대등한 비중을 가지고 동아시아의 그 세력 균형을 이루어 주기를 바랐을 겁니다. 일본에만 유지하는 것은, 일본은 제가 먼저 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이 너무 크게 되면 일본이 핵무장 국가, 보통 국가로 전향해서 군사 대국까지 가게 되면 미국도 이제 좀 곤란한 입장이 될 수 있거든요. 미국은 일본과 전쟁한 나라인데 일본이 그 뿌리 깊은 그 원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일본과 버금가게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의 한 일축을 담당하길 바라는데, 이게 좌파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서는 속을 썩이는 겁니다. 속을 썩이는 거예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이어지는 이 좌파 정권 때문에 속을 썩이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유튜브 방송들을 좀 보면 우리 그 우익 세력 중에 너무 미국에 대해서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과거 미국은 카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고 조선을 일본에게 넘겨준 사실도 있고, 또 그 에치슨 라인이라 그래서 6.25 동란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었고, 그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한국을 포기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미국을 그렇게 믿을 수는 없다. 우리 자체적으로 충분히 준비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로 방송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사견입니다. 제 사견에는 미국은 좀처럼 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카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어서 일본에게 조선을 넘겨줄 때의 미국의 위상과 지금 21세기를 주도하는 글로벌 1위의 미국과는 위상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6.25 동란 직전에 그 에치슨 라인을 발표할 때의 미국은 그 소련이라고 하는 굉장한 거의 대등한 힘을 가진 국가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미국과 지금의 미국과는 일단 힘의 차이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글로벌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 또 이미 역사에서 그러한 좀 아픈 경험을 미국이 이미 했어요. 6.25 동란에서 2차 세계대전을 빼고는 아마 거의 최고로 많은 미국 병사가 죽었는데, 그러한 그 매몰 비용이 들어간 이 땅에 진주한 주한미군을 미국이 과연 그렇게 철수를 하면서 과연 뭘 얻어낼 수 있겠느냐. 제가 먼저 번 방송에서 주한미군 철수하는 것은 마치 10,000원을 받고 50,000원을 내주는 것과 같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우리의 그 국방을 미국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미군의 철수가 그렇게 쉽게 있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하는 일일 것이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키는 중국이 이제 숟가락을 얹고 이제 자리에 딱 앉았거든요. 덩치 큰 중국이 이제 자리에 딱 앉았기 때문에, 이제 문 정권의 한반도 운전석이라는 이론은, 운전석은 운전석인데 장난감 운전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큰 차에 실려진 트럭의 화물칸에 실려진 장난감 차의 운전석에 지금 문재인 씨가 앉아있다. 지금 그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앞에 운전석에 시진핑이 앉고
그 조수석에 트럼프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큰 트럭 속에. 그리고 문재인이 주장하는 뭐 한반도 운전석이란 건 뭐냐? 그 트럭의 화물칸에 실려 있는 장난감 자동차. 예. 장난감 자동차 거기에 문재인 조종석에 앉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뭐 정우영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삥 둘러사가지고 뭐 자전거 타이어 빵꾸 떼고 그런 거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의 운전석이라는 게. 지금 그렇게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결국은 미국과 이제 중국의 손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예, 한반도 문제가, 비핵화의 문제가. 그리고 중국은 절대 우리 남한에 대해서 그렇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얄미운 거예요. 우리는 중국을 뭐 되게 미워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저 끝에 하나, 남쪽 거기 완전히 밀어버렸으면 끝나는 건데, 그게 남아가지고, 거기 주한미군이 남아가지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사드 배치하고 버티고 있으니,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눈에 가시죠. 예. 눈에 가시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문재인 정권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이제 나머지 문제는 책임지는 일만 남았습니다. 문제를 여기까지 이제 끌고 온 것에 대한 책임. 문정권은 뭐,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뭐 워낙 잘 속고, 여론만 딱 조정하면은 뭐 계속 문재인을 칭송하고 하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론은 뭐 자기 손에 있다고 하겠지만, 이제 국제적인 여론, 그리고 이제 이거 뭐 한반도 평화론이니 운전석 논의니 뭐 지금 김정은이는 뭐 절차적 단계에 따라서 비핵화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비핵화를 하겠다도 아니고 절차적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얘기를 한 것을 지금 거의 그렇게 지금 판단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용이나 서훈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절미하고 각색해서 김정은이가 비핵화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트럼프에게 이렇게 전한 그런 그 중간에서 농단 이거는 이제 외교농단이죠. 외교농단 내지는 더 국정농단도 아니고 이건 하여간 뭐 국제적인 국제농단을 친 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여기에 대한 책임을 과연 문재인 정권이 질 수 있는지,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이 거짓과 선동, 뭐 탄핵, 촛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서둘러가지고, 예. 막 서둘러가지고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해서 국내 것은 잠재웠는데, 그거보다 한 수 위인 김정은이 거짓과 선동이라면은 뭐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을 따라갈 장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짓말과 선동, 또 뭐 이렇게 나중에 말 안 지키는 거 이런 거 하는 대가를 만나서 문재인 씨가 이제 완전히 자기의 이런 거짓된 것에는 거짓의 그 보수는 북한이죠. 부시 대통령이 말했듯이 그 악의 축의 손자인데, 악의 축의 아들인데, 감히 그 여기서 뭐 껍적거리고 뭐 이렇게 군중들 선동해서 촛불 들고 하는 이런 사람 수준에서 과연 그 악의 축의 대가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냥 다 뽕 빨리고 오는 거죠. 뽕 빨리고 와. 그래서 결국 이제 문재인 정권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사람, 운전석은 앉았는데 장난감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서 트럭에 실려서 가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이 책임도
책임도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결국은 회피할 겁니다. 예, 결국은 회피할 거예요.